왜냐 이미 트럼프 정권 출범하면서부터 미국의 해외 원정군이 대략 한 20만쯤 되거든요. 예. 그중에 한 8만 정도가 한국과 일본에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40%예요. 그죠? 예. 그럼 당연히 재조정 대상이 안 되겠어요? 그게 이제 전쟁의 양상이 과거처럼 뭐 재래식 무기라든지 병력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재래식 전력을 대규모로 유지하는 건 돈이 많이 들고요. 지금 주한미군의 아파치 부대 뺀이 어쩌니 그 얘기예요. 아파치 헬기 부대 유지 운영에 많은 돈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무인기 시대잖아요. 드론이 있는데 시대잖아요. 무슨 아파치야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러면서 지난해 초에 MQ-9 리퍼라고 그거도 이 무인 정찰이면서 공격기, 요인 암살 이게 때문에 서해 다 보이거든요. 이 부대는 창설했어요. 군산에. 그러면서 브런스 사령관이 뭐라고 하느냐. 병력이 아니라 전력이 중요하다. 전략적 억제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략적 억제는 뭘 위하느냐. MQ-9 리퍼가 뜨면 서해에 뜨면 북한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다 보거든요. 산동반도에 있는 북해함대부터 시작해서 중국군 움직임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온 게 온 거예요. 자,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막아라. 그러나 니들이 부족한 전략 자산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걸 먹고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올 게 온 거를 하고 봐야 돼. 이 얘기는 뭐냐. 전시작 정권 환수도 빨라진다는 얘기죠. 이재명 이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과거에는 노무현 정부 때는 전시작전권 환수라고 하면 나라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은 안 된다.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주 국방에 활용점정을 하는 거고 되게 뭔가 있어 보이나 또 한켠에서는 이거 불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은 안 된다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예. 세계 180이 190이 되는 나라도 전시작 정권 가지고 있어요. 네. 북한이 핵을 가졌어도 36이거든요. 35위. 예. 전시작 정권 가지고 있어요. 세계 5위 국방력 가진 나라가 전시작 정권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소화병인 거예요. 영원히 키워준다는 게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는데 유치원 가방 계속 메고 다니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이 묻고 싶어요.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그거죠. 이제 우리 군의 그 능력이 과연 되느냐. 능력 됩니다. 제가 합동참모본부 자문위원이거든요. 몇 년째? 군을 믿으세요. 역할을 주면 합니다. 충분히. 세계 5위가 전시작 정권을 운영 못하면 세계 6위, 7위, 8위, 9위, 10위는 어떻게 작전권을 운영을 합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은 합리적이긴 하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시는 것 같고. 내가 가면 길이 됩니다. 한번 뒤집어서 질문 네.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자주 국방이라는 네 글자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군 쟤들 능력이 되나? 왜 어떤 미군의 사령관이 한국군의 어떤 전력 실태를 보고 막 비판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구냐. 야, 쟤네 가져가라고 해. 우리는 중국만 억제하면 돼. 이런 계산도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과 네. 미국 합참의 의견이 달라요. 합참은 자기들이 작전권을 갖고 있어야 좋을 거 아니에요. 군인이니까. 군이니까 한국군 대장의 지위를 받고 싶지 않잖아요. 아하. 미군이 받고 싶겠어요? 자기들이 월등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백악관은요. 야, 어차피 힘도 없고 돈도 드는데 이제 걔네들 줘야지. 이 입장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군이 보기에 우습다. 당연히 우습죠. 미국군이 보면 어디는 안 우습겠어요? 영국은 안 우습겠어요? 프랑스는 안 우습겠어요? 미국의 기준으로 보니까. 세계 최강의 당연하죠. 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 당연히 미국만큼 못하죠. 왜? 미국이 아니니까. 그러나 미국이라는 완벽한 전시작전권에 의존해서 영원히 자생력을 살아간다? 아니죠. 가져와서 한국형 전시작전권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야 되는 거지. 영원히 동네 큰형한테 지금 얹혀서 살아요? 그 형이 마음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건 소화병인 거고 영원히 안주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인 거면 뭐 미국도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은 전시작전권을 대한민국이 이제 환수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제 미군은 또 있어야 되겠고 다만 감축을 하더라도 병력보다는 전력 중심으로 운용이 되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어떻게 좀 너무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북한의 핵 공격 능력만 없으면 핵을 가져도 북한은 35위라니까요. 거기다가 한반도에 만약에 이제 핵우산이 있다면 그럼요. 그리고 지금 1945년 8월 이후로 핵무기는 써본 적이 없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뭐 다 공동 자멸을 염두에 두고 그럼요. 하지 않는 이상. 이번 미국의 국방전략 NDS에도 북한이 비록 낙후된 재래식 전력이지만 여러분 낙후라는 표현을 분명히 넣었어요. 위협할 수 있다라고 써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국방력을 너무들 우리 국방력을 안 믿으시는데 물론 우리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한국군은
아주 체계적이고 탁월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주 국방력을. 지금 볼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유럽은 좀 전쟁이 없을까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긴 했지만 MBT 주력 탱크라는 게 있어요. 그걸 네. MBT라고 그래요. 영국은 이제 그건 챌린저를 써요. 프랑스는 르클레릭을 써요. 독일은 레오파르드 2를 써요. 네. 그다음에 이태리는 아리에테를 써요. 근데 이 나라들이 가용한 MBT가 모두 합치면 한 1000대쯤 돼요. 근데 한국은 MBT가 한 2300대예요. 그중에서 3세대 이후만도 한 1700대 되거든요. K1, K1, K2까지 합쳐서. 튼실해요. 그다음에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K9이 장악하고 있죠. 다 우리가 만들어요 지금. 네네네. 그다음에 다연장 천무. 그다음에 얼마 전에 지난해 12월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탄도무게 중량만 8톤인 세계 최대의 괴물 미사일 천무5. 자, 이 육군의 일부만 말한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해군으로 가볼까요? 해군은 울산급에서 시작돼서 광개토 2, 3에서 지금 3,000톤급, 4,000톤급 때 지금 7,000톤급에서 8,200톤급 정조대왕함까지 나왔거든요. 이지스함이에요. 이지스함. 그다음에 209급 잠수함에서 시작해서 지난해 12월 퇴역했습니다만 장보고 209급 9척. 그다음에 214 1800톤급 9척. 그다음에 3,000톤급 도산 안창호급 3척. 여기 SLBM이 들어가요. 5발이. 그다음에 장영실함은 배치 2거든요. 장보고 3. 여기 10발 들어가요. 지금 재래식 3,000톤급, 3,600톤급 재래식 잠수함에 10발의 탄도미사일 실은 건 우리밖에 없어요. 실제 3,000톤급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독일도 실물을 못 만들었어요. 그 잠수함의 원조인 독일도. 그럼요. 어마어마하죠. 공군으로 가볼까요? KT-1부터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이걸 개량한 FA-50. 폴란드 많이 사갔죠? 많이 사갔어요. 그다음에 KF-21, 4.5세대. 4.5세대 전투기 만드는 나라 세계 손가락에 꼽아요. 세계에서 국방 5위라고 그러면 안 믿는데 자꾸 뭐 국방이라고 그러는데 5위 맞습니다. 맞고 이 정도의 튼실한 거기다가 1950년 7월 27일 이후로 언제든 전면전을 준비해 왔어요. 예비군은요. 이 정도면은 대단히 튼실한 전력이거든요. 근데 이것 갖고도 맨날 뭐 우리가 북한한테 지네 어쩌네. 북한 128만 명이라고 그러지만 한 90만 명 내외라는 설이 정설이고 그중에 3분의 1에서 한 40% 정도는 영양 결핍이에요. 들어가서 총 한 번 1년에 총 한 번 거의 안 쏴요. 농사만 져요. 대부분의 사람 친구들이. 돈이 없는데 36인데 5인데 어떻게 맨날 훈련을 하겠습니까? 아까 잠수함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예. 그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에게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발전의 핵추진 잠수함 그 건조 승인을 받았는데 박사님이 책에서 단군 일의 최대의 경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아까 해주신 말씀이랑 같이 빗대서 보면 이거는 북한 억제하라고 한국에게 승인해 준 게 아니라 미국이 중국 억제용을 하고 쓰라고 혹은 쓰자고 네. 승인한 거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동안 왜 안 해줬겠어요? 거꾸로 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동안은 왜 허락 안 해줬겠어요? 중국의 위협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거든요. 니네 핵추진 잠수함 갖다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때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핵심 잠수함 요구할 때 그 다음 날 시진핑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요. 직후에. 근데 북한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내려오는 잠수함이라고 중국을 분명히 언급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오. 우리가요. 오. 그래서 그때 뭐 외교적인 실수다 뭐 시진핑 만나기 전에 저런 얘기 왜 하느냐 그랬는데 저는 그때 해설할 때 그랬어요. 의도적인 거다. 트럼프한테 보여주려고 그럼요. 당위성. 너네 힘들지 않냐. 잠수함도 지금 만들기도 어렵고 MR을 유지보수 힘들고 헉헉대는데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 라고 의도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친중이다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을 보면은 중국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미국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해준 거네요. 친중인데 그렇게 팩트시스로 수천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고 에? 친중인데 일본 그 다카이치 총리 중국 갔다 와서 바로 가고 그냥 우리 국익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친중이 필요하면 친중하는 거지. 친중이 필요 없으면 반중하면 돼요. 반중하는 게 국익이면 반중하면 되는 거예요. 친중하는 게 도움되면 친중하는 거고. 트럼프 발가락이라도 빨아야 되면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국익이 되면. 그게 실용외교예요. 국제질서는 그런 거예요. 상상하기 좀 싫습니다만. 그러면 이거 편집해 주세요. 발가락.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뭐 가랭이 사이라도 길하면은. 당연하죠. 외교는 그런 거예요. 이 냉혹한 질서 속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 삼전도의 굴욕처럼 땅바닥에 머리 찌어야 우리가 되고. 필요 없으면 미국은 언제까지 대한민국에 있느냐.
대한민국이 필요할 때까지 있어요. 자기들에게. 필요 없으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껴안고 벨질 사이드 매몰차게 버리고 갈 거고 예. 우리가 필요하면 나가라고 엉덩이 발라서 절대 안 나갑니다. 그냥 눌러 앉아 있어요. 그게 국제 질서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해주고 미국 마음에 잘 들어야 되고 뭐 성적이 흔들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 짝사랑이랑 비슷하네요. 베트남, 사이공 그냥 떠났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그냥 떠났잖아요. 필요 없으면 떠나는 게 그럼 미국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무기를 지원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럼 지원해야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은 우리한테 이익이 오는데 그러면 지원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슬픈 국제 질서의 냉혹한 현실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짝사랑의 비유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역시 부적절한 비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 사랑해 좋아해 선물 공세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날 좋아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좋은 옷 입고 내가 헤어스타일 잘 하고 다니고 깔끔하게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게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걸 비슷한 거고 국제관계에서도 나를 떠날 수 없게끔. 인간관계, 국제관계 아주 쉬워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면 돼요. 조한범 박사님처럼. 앞으로 고정 출연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 국제 질서. 우리가 트럼프의 저 황당한 제가 크레이지 트럼프 뉴노멀이라는 말까지 만들었거든요. 황당하잖아요. 동맹에 등을 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미국을 못 버려요? 아직도 매력이 있잖아요. 필요하니까. 세계 GDP의 25% 가지고 있잖아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방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만일에 저렇게 정말 저는 트럼프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런데 필요하잖아요. 그거 제가 말합니다. 한미동맹 유지하고 중요하다고 말해요. 군사적으로. 그건 제 기분일 뿐이에요. 기분 나쁜 거. 그러나 우리 이 대표님도 네. 여기 한 번 나오면 1,000만씩 조회수 나오는 사람 기분 나쁘다고 안 불러요? 아유, 뭐 신발이라도 닦아드리고 해야죠. 당연히 그런 거죠. 국제 질서는 간단해요. 예. 체면, 선악 필요 없고 센 놈한테 붙는 거예요. 아직은 센 놈이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제가 아까 브랜드 떠올랐는데 일본이 지금 중국한테 엄청나게 세게 나가잖아요. 막 네. 반중 뭐 자기네 네. 뭐 히토류 수입 막 이런 거 문제가 될지언정. 네. 그러면 지금은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에 세게 나가는 게 국익에 지금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일본은 그렇죠. 일본은 그럼으로써 더 센 놈 미국과 확실하게 이 동맹을 유지한다는 거고 미국의 흐름을 읽은 거죠. 트럼프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일본은 중국과 숙명적인 경쟁 관계에 센카쿠 열도도 있고 중일 전쟁도 했고 네네네. 양측은 경쟁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쪽을 누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줄타기가 될 수가 없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은 확실하게 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크면 클수록 일본은 약화돼. 그걸 경험도 했잖아요. 아하. 언제? 중국이 크면서 G2 역전도 한국 했으니까. 손잡고 한국과 중국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때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몰락의 길을 그렇죠.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 견제라는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올라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일본 국내 정치죠.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흐름 속에서 일본인들은 깊은 좌절감과 우리가 G2였는데 한국보다 못 살아? 한국 캐디언 봐야 돼? 한국 아이돌한테 지금 해야 돼? 한국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써? 이런 좌절감이 있어요. 깊은. 아, 여기에 이제 스트롱맨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아베인 거죠. 스트롱맨. 우리 전쟁 다시 해야 돼? 무기 사야 돼? 이런 것들 일본의 군국주의와 보통국가 그다음에 한국 것들 까불어 타카이치 그랬잖아요. 어디 감히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 참정당 돌풍이 그거예요. 일본인들의 좌절, 상실감에 기생을 하는 거죠. 구구적 성격이. 타카이치 여기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아베라고 하는. 그렇죠.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젠더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일본도 치고 처음에 우리도 쳤어요. 독도 우리 공군 블랙 이글스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서 공중급을 받아야 되는데 오지 말라 그랬죠. 독도에서 상공에서 비행했다고 거부해서 안 갔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오래요 또. 왜? 중국하고 붙다 보니까 외롭거든. 우리한테 신뢰를 주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이재명 대통령 드럼 치고. 그렇죠. 중국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까지 적지면 안 되잖아요. 막 호텔까지 마중 나오고. 그렇죠. 전선을 두 개로 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지. 뭐 우리를 완전히 아니에요. 언제든 반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다카이치예요. 야, 거기 속으면 안 되네요. 우파 중에서도 이제 그 구에 가까운 분이라고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예,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뭔가 굉장히 유화적으로 하길래. 극우적 실용주의죠. 극우적 그러니까 실용주의. 필요하면 언제 또 등을 치겠죠. 뭐 한국 화장품 좋아한다, 그럼요. 한국 드라마 좋아한다는 것도 립서비스고. 그럼요. 그게 필요에 뭐가 의해서. 어려워요? 그럼 이참에 우리가 일본한테 뭘 좀 많이 얻어낼 수 있을까요? 거래죠. 이건 거래인 거죠. 지금 얻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에가 대접 받았잖아요. 중국가도 대접 받았잖아요. 이러면 이 상황에서 한국이 가진
이 거래 중심적 외교관을 보면은 각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걸 주는 거죠. 네. 중국 가는 시진핑 주석하고 셀카 찍고, 그다음에 일본 가서는 닭갈치하고 드럼치고, 그럼 나쁜 거 아니잖아요. 혼돈의 세계에서 양쪽 다 우리 필요로 하니까 이게 외교예요. 근데 우리는 줄타기 외교가 가능하고 혹은 그렇게 해야 하고 일본과 중국은 줄타기 외교가 아예 안 되는 입장들이고 안 되죠. 양측이 줄타기 외교를 언제 하느냐? 양측이 서로 치명상을 입을 때. 그때는 막판에. 이제 손을 이제 오겠죠. 그러나 지금 일본이 우경화한다고 그러면 중국도 우경화예요. 중국 민족주의, 차이니스 드림, 중국 몸. 사실 중국이 공산주의가 같지만 극우적 민족주의에 지금 기반하고 있지. 중국 민족주의. 그러니까 전랑외교, 중국 국북영화 이런 것들이 막. 그러니까 흔들리는 시진핑 주석 체제 내부에 어떤 중화 민족주의를 장악하는 흐름이 큰 흐름이 있죠. 그게 바로 대만 침공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젊을 때부터 애국 청년들 막 양성하고 중국 애국주의. 거기에 취해 있게 하고 그러면서 전선을 밖으로 돌리면서 더 단결하게 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양측의 중화 민족주의와 일본 민족주의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국내 정치를 서로 강화하려는 흐름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중간에 있으니 척지면은 불리한 거죠. 그렇지. 우리는 되게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일본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지금은 나쁠 건 없죠. 쟤들끼리 알아서 싸우는데 우리가 뭐로 그 싸움에 낄 이유가 없잖아요. 어느 편 들 일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실용적으로. 실용적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가능한 건 뭐냐? 몸집이 커졌잖아요. 우리나라가요. 그럼요. 지금 반도체, 배터리, 조선, AI 시대 전기거든요. 예. 전기가 또 우리 강자예요. 전기 관련 각종. 네, 그렇죠. 전력기기들. 전기 시대의 원자력 필요한 게 많거든요. 우리가 없으면 우리 쳐다보지도 않죠. 그렇죠.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가 필요 없으면 힘도 없으면 신경도 안 쓰죠. 근데 이게 외교적, 경제적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군사력 측면에서도 이제 한국의 덩치가 커졌으니 과거 우리나라가 우리를 생각했던 거랑은 또 이제 시각을 더 넓히고 높일 필요가 있네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그게 하나 있는데 네. 거지 있죠, 거지. 네. 지금도 뭐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막 저기 동량을 받잖아요. 네네네네. 그걸 이제 돈 달라고. 그 거지가 로또에 당첨되면 하는 일이 있대요. 거지가 로또에 당첨되면요. 네. 그 깡통을 금으로 바꾼대요. 그리고 계속 구걸해요. 그러니까 깡통을 버려야 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린 이미 깡통을 버려야 되는 우리가 거지는 아니지만 깡통이 필요 없어요 이제. 뭐 우리가 거지 아닙니다. 비유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자꾸 그러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새우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큰 새우 봤어요? 세계 10위, 경제력 5위, 국방력, 문화력 1위, 그다음에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뭐 비상계엄, 뭐 윤호혁엔 이런 거 있지만 어쨌든 거대한 혼돈을 이겨내가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 전 세계 없어요. 미국 봐요 지금. 트럼프 광풍 못 막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몸집이고 이 정도의 능력이면은 이미 우리는 새우가 아니에요. 새우는 졸업한 지 오래예요. 우리는 지금 돌고래 그러는데 저는 청새치라고 아시나요? 앞에 그 뾰족한 거. 그거 찔리면 가요. 어딜 가요? 영혼이 가요. 그 청새치 같은 치명적인 무기까지 있는 거죠. 자꾸 우리를 스스로 비하하는 거예요. 마스가 없으면 미국 가망 없어요. 해군력 유지. 그렇죠. 우리 지금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하는데 물론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캐나다가 확보하려고는 3,000톤급 잠수함을 실물을 만든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디젤 잠수함, 대륙 잠수함. 중국 거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 거 사지는 않을 거고. 독일은 실물이 없어요. 이게 한국이에요. 이게 가능이나 했어요? 몇십 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제는 확실히 달라졌다. 확실히 달라졌지. 그럼 달라진 국격에 맞게 외교의 수준, 그다음에 글로벌 공간에서 주요 행위자의 수준도 바뀌는 거예요.